모든 사람이 내 명령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나쁘게 굴어도 심지어 욕을 하고 때려도 날 좋아해주는 일방적인 관계만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라질 겁니다. 귀찮은 일도 대신해주고 감정 쓰레기통도 해주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방패까지 되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며 그저 망상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한 독도 소량만 쓰면 약이 되듯이 방법을 알아야 피할 수도 있듯이 배워둬서 나쁠 건 없을 겁니다. 너희들이 칼을 쓸 줄 알아야 칼 쓰는 놈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 생각을 읽어야 이길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뒤에 숨겨진 그 이름, 세뇌의 대화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멍청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람들은 각각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죠. 그 기준의 다른 이름은 자존감.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가 그어놓은 선, 내 자존감 지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돈에 대해 거지가 말하는 것과 부자가 말하는 것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오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외모, 학력, 재력, 권력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아닌 돈 많은 척하는 사람들에게도 휘둘리니까 말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기 자신을 원래의 능력보다 대단하게 느끼도록 하는 자기 암시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리고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나르시스트들이 사용하는 화법이라고 말이죠. 우리들은 여기서 나르시스트를 욕할 게 아니라 왜 나르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잘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생각해보죠. 연못에 비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 물에 빠져 죽었다는 나르시소스, 그리고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스트. 그들의 자존감은 일반인을 월등히 뛰어넘습니다. 또한 자신만이 우수해야 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는 상황을 참지 못하며 그것을 막기 위해 자연스럽게 남을 끌어내리거나 가스라이팅을 시도하죠. 나르시스트들에게 이것은 일상입니다.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 만렙에 그 만렙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숨쉬듯 가스라이팅 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과 우리들 사이에는 굉장한 숙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나르시스트가 출세를 한다. 나르시스트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남들에 비해 무엇이 우월한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은연중에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훨씬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멀리서 봤을 때 나르시스트는 뭐든지 잘하며 자기 어필도 잘하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딱 여기까지가 우리들이 나르시스트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가까워졌을 때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죠. 나르시스트와 가까워졌을 때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멀리서 볼 때 멋있었던 그는 그렇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르시스트가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한 그들은 일반인보다 전체적인 능력이 좋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인간이라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보통의 완벽주의자들은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나르시스트들은 다릅니다. 그것을 변명과 거짓말로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말이죠. 아까도 말했듯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기에 그 숙련도가 일반인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주변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약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동정심 등의 감정을 유발시키기도 하죠. 몇몇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니, 네가 틀렸어 등등의 그들을 부정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죠. 그것은 더욱더 큰 수렁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뇌를 위한 조건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가스라이팅 조건 첫 번째, 갑을 관계일 것. 두 번째, 깊은 유착 관계일 것. 세 번째, 상대가 나에게 의지하도록 만들 것.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트라우마 본딩을 이용할 것. 가스라이팅에 있어서 갑을 관계는 중요합니다. 일단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편이 훨씬 흔들기가 쉬우니까 말이죠. 그렇기에 갑을 관계가 확실한 학교, 가족, 연인 사이에서 가스라이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깊은 유착 관계일 것. 싫으면 보지 않는다 정도로는 끝낼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주는 관계가 가장 쉽겠죠.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그녀가 원하는 사랑이 될 수 있겠고, 친구 관계에서는 둘만이 나눌 수 있는 가치관이나 세월 등이 있겠고, 단체에서는 지향점이나 사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관계가 설정되면 상대방은 쉽게 나를 떠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 관계만으로 상대방이 날 의지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 과정이 설정되는 동안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너같이 칠칠 맞은 애랑 사귀어주는 건 나밖에 없을 거야. 일을 그따구로밖에 못하는데도 써주는 건 우리 회사밖에 없어. 라던가 감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 때문에 다 버리고 따라온 거야. 네가 먼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등등의 말로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지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을 할 때 원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거부하면 거부한 쪽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들을 섞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게 중요해? 사람이 먼저잖아. 등등의 말을 섞으면 효과가 좋겠죠. 도망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부채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은 낮아지며 정말로 자신에게 관심을 줄 상대는 눈앞에 있는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렇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듣기만 해도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은 말을 듣고도 의지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유는 트라우마 본딩 때문이죠. 트라우마 본딩,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오히려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명한 예시로는 납치당한 대상이 납치범을 좋아하게 되는 스톡홀름 신드롬,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남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내도 트라우마 본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기엔 복잡한 내용이니 연인 관계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나쁜 남자가 아닌 진짜 나쁜 새끼가 좋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심리가 이것과 일치하죠. 무시당하고 욕설을 듣고 폭력도 당하지만 가끔씩 그가 해주는 정성어린 한마디, 감동시키는 이벤트 등에 중독이 됩니다. 나쁜 짓과 그 후에 있을 달콤한 보상,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여자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달콤한 보상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험한 짓을 당하고 나중에 올 달콤한 보상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푹 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파민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죠. 실제 도박사들이 도박을 할 때 돈을 땄을 때보다 돈을 따기 직전, 패를 까기 직전에 더 많은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선 많은 센스가 필요합니다. 갑을 관계에서 유착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자존감 지수를 올리는 과정, 트라우마 본딩을 이용해 가끔가다 던져주는 당근으로 더욱 못 빠져나가게 옥죄는 과정까지, 옆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관계지만 당하는 당사자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되는지 안다면, 그래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수렁에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비즈니스적으로 적절히 이용만 한다면 수완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지도 모르죠. 자,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스스로가 이 관계에 빠져있진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세계 철학자였습니다.